여러분, 제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배 나왔다고 유세야? 밥이나 해와. 임신 8달, 배가 불러온 제 앞에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그날도, 그 전날도, 또 그 전날도요. 그리고 결국 저는 응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 29살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이제는 곧 엄마가 될 예비 엄마였죠. 제 남편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 생각하는 다정한 남편이었죠. 회사 출장이 잦아서 집을 자주 비우긴 했지만요. 그래서 남편이 결정했어요. 제가 만삭이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기로요. 엄마, 지혜 좀 도와주세요. 남편은 생활비로 200만 원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오셨죠.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내가 챙길게.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감사했어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출장을 떠나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갑자기 차가워진 말투, 야, 물 좀 떠와. 만삭인 제게 쏟아지는 집안일, 청소를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음식 트집, 다시 해. 친구들 데려와서 저를 시녀처럼 부리는 시어머니, 지혜야, 차 내와. 남편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 저는 참았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출장 중인데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한계였어요. 배가 자꾸 뭉쳤어요. 어지러웠고요. 식은땀이 흘렀죠. 그래도 참았어요. 그날까지요. 시어머니가 제게 가장 심한 말을 한 그날, 저는 결국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칫하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시어머니는 변명만 했어요. 끝까지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참았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지혜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불룩하게 나온 배가 가끔 움직였죠. 아기가 발로 차는 느낌이었어요. 신기했어요. 곧 만날 우리 아기. 이제 2달만 있으면 되는구나. 지혜는 미소 지었어요. 29회를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조금 힘들었어요. 남편 민수 씨는 1달 전부터 출장이 잦아졌어요. 회사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죠.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집에 왔어요. 여보,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민수 씨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아. 당신도 힘들잖아.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조금 외로웠어요. 만삭이 되니까 몸이 무거웠어요. 청소하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힘들었죠. 배가 자꾸 방해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도 커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응? 우리 엄마 모시는 게 어떨까?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를요? 응. 내가 출장 많아서 자주 못 와주잖아. 여보 혼자 힘들 것 같아서. 민수 씨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와 계시면 여보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밥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지혜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결혼 후에 명절 때나 만났거든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크게 간섭하지도 않으셨고요. 당신 어머니 괜찮으시려나?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 흔쾌히 오신다고 하셨어.
민수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생활비도 드릴 거야.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니까.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당신 어머니 모시자.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박씨 시어머니는 58살이었어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죠?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지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힘들긴. 우리 며느리 보러 오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민수 씨가 시어머니 짐을 옮기는 동안 시어머니는 지혜의 배를 보셨어요. 어머, 배가 정말 많이 나왔네. 시어머니가 지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크고 있구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지혜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요즘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웠거든요. 당연한 거지. 며느리 힘든데 시어머니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는 상냥하게 웃으셨어요. 민수 씨는 시어머니께 봉투를 드렸어요. 엄마, 이거 생활비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지혜 도와주시는 건데 당연히 드려야죠. 민수 씨는 봉투를 시어머니 손에 꼭 쥐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받으셨어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첫날은 정말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시금치나물까지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혜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넌 앉아 있어. 배 나온 몸으로 무슨. 시어머니는 지혜를 앉히고 혼자 요리를 하셨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민수 씨, 지혜, 시어머니. 셋이서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민수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지혜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지혜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많이 먹어. 지금 두 사람 먹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반찬을 지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지혜야, 넌 쉬어. 내가 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만삭인데 무슨 설거지를 해. 가서 누워 있어. 시어머니는 지혜를 거실로 보냈어요. 지혜는 소파에 앉았어요. 설거지 소리가 주방에서 들렸죠. 정말 다행이다. 지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와주셔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편하겠지? 응. 당신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지혜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그치? 내가 잘했지? 민수 씨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여보. 뭘? 우리 아기 위해서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이틀째도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지혜야, 일어났니? 미역국 먹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미 다 했어.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했어요.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다. 임산부는 미역국 먹어야 해. 시어머니는 지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계셨어요. 민수 씨는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출장을 떠났어요. 여보, 일주일 후에 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지혜는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했어요. 엄마, 지혜 잘 부탁드려요. 민수 씨가 시어머니께 인사했어요. 그래, 걱정 마. 내가 잘 챙길게.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남편이 떠난 그날도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지혜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드라마였죠. 지혜야, 저 여자 정말 나쁘지 않니? 시어머니가 드라마를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가 또 설거지를 해주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시어머니는 지혜를 말렸어요. 지혜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혜는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시어머니 오시길 잘했어. 뱃속 아기가 발로 찼어요. 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기, 할머니 좋지? 곧 만날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지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민수 씨가 출장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난 아침이었어요. 지혜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배가 무거워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죠.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침대를 짚었어요.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죠.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혜가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지혜는 조금 어리둥절했어요. 어제까지는 지혜야, 잘 잤니? 하고 반갑게 물어보셨는데요. 피곤하신가 보다. 지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침 뭐 드실래요? 제가 할게요. 지혜가 주방으로 가며 물었어요. 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죠. 알겠어요. 금방 만들게요. 지혜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를 꺼내고 돼지고기도 꺼냈어요. 배가 불러서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팠죠. 그래도 지혜는 김치를 썰고 고기를 준비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었어요. 자글자글 끓는 소리가 났죠. 30분쯤 지나서 김치찌개가 완성됐어요. 어머니, 다 됐어요. 지혜가 식탁에 찌개와 밥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입 먹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짜?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짜요? 제가 간 봤는데. 맛봐. 짜잖아. 시어머니가 찌개 그릇을 지혜 쪽으로 밀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한 입 떠먹었어요. 평소보다 약간 짠 것 같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끓일게요. 에휴, 됐어. 그냥 먹을게.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지혜는 미안한 마음에 밥을 먹기가 불편했어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지혜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배가 싱크대에 닿았어요. 불편했죠? 그릇을 씻다가 물이 튀어서 옷이 젖었어요. 휴! 지혜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설거지를 다 끝내고 손을 닦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지혜는 순간 멈칫했어요. 아. 물 좀 떠다 줘. 시어머니가 TV를 보며 말했어요. 지혜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제까지는 지혜야, 물 좀 줄래?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착각인가? 지혜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랐어요.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죠. 여기 있어요, 어머니. 응. 시어머니는 컵을 받아들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오전이 지나갔어요. 지혜는 침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배가 무거워서 자꾸 눕고 싶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 있니? 지혜는 벌떡 일어났어요. 배가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들었지만요. 네, 어머니.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점심시간 다 됐는데 뭐 해줄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지혜는 시계를 봤어요. 11시 반이었어요. 아, 네. 지금 준비할게요.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알겠어요. 지혜는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두부, 애호박, 양파. 싱크대 앞에 서서 야채를 썰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점심을 차려서 식탁에 놓았어요. 어머니, 다 됐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또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싱거워? 지혜는 당황했어요. 아침엔 짜다고 하셔서 이번엔 간을 약하게 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간장 좀 가져올게요. 에휴, 됐어. 그냥 먹을게.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었어요. 지혜는 속이 좋지 않았어요. 입맛도 없어졌죠. 어제까지는 맛있다고 하셨는데. 오후가 됐어요. 지혜는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서요. 배가 나와서 앉는 것도 불편했어요. 허리를 숙일 수가 없었거든요. 빨래를 하나하나 개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청소는 언제 할 거야? 지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청소요? 응. 바닥 좀 봐. 먼지 쌓였잖아. 지혜는 바닥을 봤어요. 먼지가 조금 있긴 했어요. 하지만 어제 청소했었는데요. 아, 네. 제가 할게요. 그래. 시어머니는 다시 TV를 봤어요. 지혜는 빨래를 다 개고 청소기를 꺼냈어요. 배가 무거운 몸으로 청소기를 밀었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갔죠. 청소기 소리가 웅웅 울렸어요.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지혜는 또 주방에 섰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고등어 구이 먹고 싶은데. 알겠어요. 지혜는 냉장고에서 고등어를 꺼냈어요. 프라이팬에 고등어를 올리고 구웠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고등어를 뒤집다가 손에 기름이 튀었어요. 아! 지혜는 손을 움츠렸어요. 손등이 따끔했죠. 그래도 계속 요리를 했어요. 저녁 식탁에 고등어 구이와 반찬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어요. 고등어를 한 입 먹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거 좀 탔는데? 지혜는 고등어를 봤어요. 약간 탄 부분이 있긴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에휴, 뭐 먹을 수 있겠지. 시어머니는 계속 밥을 먹었어요. 지혜는 목이 메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일은 좀 제대로 해줘. 지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네. 음식. 간도 맞추고 타지도 말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지혜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 오늘 시어머니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말투도 차갑고 표정도 불편해 보였고 음식마다 트집을 잡으셨죠. 민수 씨가 없어서 그런가. 지혜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오늘 말투가 차가웠어라고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피곤하셨나 보다라고 할까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뱃속 아기가 발로 찼어요.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좀 힘드네. 창밖은 어두웠어요. 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혜의 하루는 이제 패턴이 생겼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메뉴로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오후엔 시어머니 간식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문제는 도와주러 오신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날 아침 지혜는 주방에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프라이팬에 계란물을 붓고 돌돌 말았죠. 배가 싱크대에 닿아서 자세가 불편했어요. 허리를 뒤로 젖혀야 했거든요. 다 됐어요, 어머니. 식탁에 밥과 국, 반찬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어요. 계란말이를 한 젓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속이 안 익었잖아. 죄송해요. 다시 해. 시어머니가 계란말이 접시를 지혜 쪽으로 밀었어요. 지혜는 접시를 들고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프라이팬을 다시 달구고 계란물을 또 만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시 만든 계란말이를 내놨어요. 이번엔 괜찮으시죠? 시어머니는 한 입 먹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 청소 제대로 해. 어제 화장실 구석에 먼지 있더라. 네. 침실도 좀 쓸어. 바닥이 지저분해. 알겠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진공 청소기로 거실을 쓸고 침실을 쓸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배가 무거워서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닦는데 배가 다리에 닿았죠. 숨이 가빠졌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오전 드라마였나 봐요. 지혜는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았어요. 휴,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팠죠? 조금만 참자.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 뭐 해줄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비빔밥. 알겠어요. 지혜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시금치, 숙주, 당근, 고사리. 야채를 꺼내서 각각 볶았어요. 후라이팬 3개를 동시에 쓰면서 땀이 줄줄 흘렀어요. 계란 후라이도 부치고 고추장도 넣고 30분 만에 비빔밥이 완성됐어요. 어머니, 다 됐어요. 식탁에 비빔밥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비빔밥을 비벼 먹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야채가 너무 질기네.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해요. 에휴, 됐어. 그냥 먹을게.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었어요. 지혜는 입맛이 없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오후가 됐어요. 지혜는 침실에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거기서 뭐해? 지혜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아, 잠깐 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배 나왔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나도 임신했을 때 집안일 다 했어. 배 부르다고 누워있진 않았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빨래 널어야 하는데. 나가서 해. 네. 지혜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널었어요. 빨래 바구니가 무거웠어요. 물기가 있어서요. 빨래를 하나하나 집어 올려 널었어요. 팔이 아팠어요. 배가 무거워서 균형 잡기도 힘들었죠. 빨래를 다 널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과일 좀 깎아줘. 사과. 네. 지혜는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깎았어요.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안 됐어요. 사과 껍질이 두껍게 벗겨졌죠. 접시에 담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말했어요. 껍질을 이렇게 두껍게 깎으면 어떡해. 아깝게. 죄송해요. 지혜는 또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지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죠. 고기를 볶는데 연기가 났어요. 기침이 나왔어요. 콜록, 콜록. 눈물이 났어요. 연기 때문이었는지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저녁 식탁을 차렸어요. 어머니, 다 됐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어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또 짜네.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지혜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응, 나야. 잘 지내? 민수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웠죠? 응. 엄마 덕분에 편하게 지내지? 지혜는 시어머니를 힐끗 봤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지혜 쪽으로 왔어요. 민수야?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혜는 순간 멈칫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전화 좀 바꿔봐.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혜는 전화를 건넸어요. 아들아, 잘 지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꿀 떨어지듯 달콤했어요. 응, 지혜 잘 챙기고 있어. 엄마가 다 해주니까 편하게 쉬고 있지. 지혜는 눈이 커졌어요. 편하게 쉬고 있다고? 밥도 맛있게 잘 먹고 집도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걱정 마. 엄마가 잘 돌봐줄게.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지혜에게 돌려줬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설거지나 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혜는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뭐지?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상냥하고 며느리를 챙기는 좋은 시어머니였죠.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차갑고 까다롭고 며느리를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니었어. 지혜는 깨달았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였어. 배가 또 뭉쳤어요. 아팠죠. 지혜는 배를 감싸 안았어요. 미안해, 아가. 엄마가 힘들게 해서. 창밖은 깜깜했어요. 지혜는 남편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나한테만 차갑게 대해라고? 남편이 믿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할까요? 지혜는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열흘째가 됐어요. 지혜는 아침 6시 반에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어젯밤에 배가 자꾸 뭉쳐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아팠어요.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침대를 짚어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헬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늦게 일어나네. 시어머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침은 언제 할 건데? 지금 바로 할게요. 지혜는 서둘러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두부, 김치, 계란. 손이 떨렸어요. 프라이팬을 올리고 계란을 깼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아침 식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지근해. 왜 이렇게 시켜서 내나? 죄송해요. 다시 데울게요. 에휴, 됐어. 그냥 먹을게.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었어요. 지혜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었지만 체할 것 같았죠.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 장 좀 봐야겠어. 냉장고에 먹을 게 없네. 지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제가 마트 갈까요? 당연하지. 아니면 내가 가? 시어머니가 비꼬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장보기 목록 적을 테니까 그대로 사와. 시어머니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우유,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야채, 과일, 두부, 김치. 목록이 길었어요. 카드.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지혜에게 줬어요. 지혜는 카드를 받았어요. 이 카드. 남편이 준 생활비 카드잖아.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밀고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샀어요. 우유 2통, 계란 2판, 돼지고기, 소고기. 카트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지혜는 배가 불러서 카트 밀기가 힘들었어요. 숨이 가빴죠.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는데 갑자기 배가 뭉쳤어요. 아, 지혜는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팠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장을 봤어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바구니 2개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왔어? 장바구니 부엌에 놔. 지혜는 장바구니를 주방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손목이 아팠어요. 하나씩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우유, 계란, 고기. 허리를 숙여서 야채칸에 넣는데 배가 방해했어요.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어요. 정리를 다 끝내고 나니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 뭐 해줄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지혜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12시 반이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소고기 사왔으니까 불고기 해줘. 야채도 많이 넣고. 네. 지혜는 다시 주방에 섰어요. 방금 산 소고기를 꺼내서 썰었어요. 양파도 썰고 당근도 썰고 버섯도 썰었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불고기를 볶았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하지만 지혜는 입맛이 없었어요. 식탁에 불고기와 밥, 반찬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불고기를 한 입 먹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간이 안 맞네. 간장 더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에휴, 그냥 먹을게. 또 한숨이었어요. 지혜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오후가 됐어요.
지혜는 침실에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무거웠어요.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왔죠. 잠이 들려는 순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자고 있어? 지혜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 잠깐 쉬고 있었어요. 쉬긴 뭘 쉬어. 빨래 돌려야지. 네, 지금 할게요. 지혜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잠깐 벽에 기댔다가 빨래실로 갔어요.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배가 자꾸 뭉쳤어요.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죠. 지혜는 화장실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 거기서 뭐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잠깐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 다 했으면 나와. 저녁 준비해야지. 지혜는 시계를 봤어요. 5시였어요. 벌써?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원했어요. 지혜는 냉장고에서 고등어를 꺼냈어요. 프라이팬에 올려 구웠어요. 연기가 났어요. 기침이 나왔죠. 콜록, 콜록. 눈물이 났어요. 생선을 뒤집다가 기름이 손에 튀었어요. 아, 손등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저녁 식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생선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너무 짜네. 간장 너무 많이 발랐어.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매일 음식이 이 모양이네.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지혜는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응, 나야. 내일 집에 갈게.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응, 주말이니까. 하루 있다가 다시 출장 가야 하지만.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엄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지혜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응, 다행이다. 내일 봐. 응,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민수 온다고? 네, 내일 와요. 그래.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로 갔어요. 그날 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일 민수 씨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차갑게 대해요? 집안일을 다 저보고 하래요? 음식마다 트집을 잡으세요? 말로 하면 너무 사소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며느리가 예민한 것처럼 들릴 것 같았죠. 하지만 지혜는 손등을 봤어요. 기름에 튄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배를 만져봤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요. 베개가 젖었어요. 내일 꼭 말해야 해. 지혜는 다짐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남편이 믿어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 편을 들까요? 지혜는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혜는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남편이 온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가벼웠죠. 오늘은 조금 쉴 수 있겠지.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응, 오늘 우리 집으로 와. 점심 먹으러. 시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음식 잘해. 걱정 마. 지혜는 멈칫했어요.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지? 그래, 그럼 12시쯤 와. 응, 그래.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지혜를 봤어요. 오늘 내 친구들 온대.
네. 점심 대접해야지. 뭐 할 수 있어? 지혜는 당황했어요.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서너 명. 왜? 못해?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럼 준비해.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네.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오늘 오는데 아침을 급하게 먹고 장을 보러 갔어요. 마트에서 잡채 재료, 전 부칠 재료, 고기, 야채. 카트가 가득 찼어요. 계산을 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숨이 가빴어요. 집에 도착하니 벌써 10시였어요. 2시간밖에 안 남았어.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잡채를 만들었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채 썰고 고기를 볶았어요. 손이 바쁘게 움직였죠. 프라이팬 3개를 동시에 쓰면서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잡채를 완성하고 이번엔 전을 부쳤어요. 파전, 김치전, 동그랑땡. 기름이 튀었어요. 손등에 기름이 튀어서 따가웠죠. 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미역국도 끓이고 밥도 지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배가 작게 뭉쳤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11시 반이 됐을 때 겨우 음식 준비가 끝났어요. 지혜는 싱크대에 기대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다리 좀 쉬게 해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식탁이랑 거실 테이블 정리하고 물컵이랑 접시 세팅해 놔야지. 아, 네. 지혜는 다시 움직였어요. 정오가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 왔나 보다. 문 열어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혜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서너 명의 중년 여성들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혜가 인사했어요. 어머, 며느리네. 배 많이 나왔네. 한 분이 지혜 배를 보며 말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지혜는 손님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을 맞았어요. 어서 와 앉아. 오랜만이야. 친구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지혜를 봤어요. 지혜야, 차 좀 내와. 목소리는 밝았지만 명령조였어요. 네. 지혜는 주방으로 가서 녹차를 우렸어요. 쟁반에 차와 다과를 올려 거실로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어머, 고마워요.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혜는 주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과일도 좀 깎아와. 네. 다시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깎았어요. 사과, 배, 포도. 접시에 예쁘게 담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배가 싱크대에 닿아서 불편했죠.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갔어요. 과일 여기 있어요. 와, 예쁘게 담았네. 며느리 솜씨 좋은데? 한 분이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살림도 잘하고. 지혜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착하다고? 지혜야, 점심 차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지혜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식탁에 차렸어요. 잡채, 전, 미역국, 밥, 반찬들. 식탁이 가득 찼어요. 다 됐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지혜도 한쪽에 앉았어요. 하지만 밥을 먹을 틈이 없었어요. 며느리, 물 좀 더 줘요. 며느리, 숟가락 하나 더 갖다 줄래요? 여기 냅킨 좀. 계속해서 심부름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혜는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어요. 배가 무거워서 일어날 때마다 힘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친구들은 다시 거실 소파로 갔어요. 지혜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돈댁이 복 받으셨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데. 그러게요. 요즘 며느리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해요. 맨날 밖에서 놀기만 하고.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잘 모셔줘서 내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를 잘 모셔준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혜야, 커피 좀 내와. 친구들 커피 마신대. 네. 다시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탔어요. 쟁반에 커피잔을 올려 거실로 가져갔어요.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며느리. 친구 한 분이 커피를 받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언제 나와요? 다음 달이요. 지혜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배 많이 무겁겠어요. 괜찮아요. 지혜는 웃으려 애썼어요. 며느리, 여기 앉아서 좀 쉬어요. 친구 한 분이 말했어요. 지혜가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혜야, 부엌 정리 좀 해놔. 지저분하더라. 네. 지혜는 다시 일어났어요.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셨어요.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배가 또 뭉쳤어요.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죠. 지혜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후, 후.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잠깐 쉬려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거기서 뭐해? 지혜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 잠깐 쉬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부지런해요. 잠깐도 가만히 못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 눈빛은 경고였어요. 오후 2시가 됐어요. 친구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오늘 고마워.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지혜도 따라 나갔어요. 며느리 수고했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떠났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웃음이 싹 사라졌죠. 정리 좀 해. 거실이랑 식탁 지저분해. 차갑고 명령조 목소리였어요. 지혜는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거실을 치우고 식탁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소파에 잠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배를 만져봤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아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지혜는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민수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민수 씨가 지혜를 봤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엄마가 잘 챙겨주셨지? 민수 씨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지혜 편하게 쉬게 해줬어. 오늘도 내 친구들 왔는데
지혜가 음식 만들어주긴 했지만 내가 많이 도와줬지. 지혜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와줬다고? 민수 씨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여보, 정말 다행이다. 엄마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민수 씨는 샤워를 했어요. 지혜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알았지? 지혜는 손이 멈췄어요. 민수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너만 힘들어져. 시어머니는 냉랭하게 웃으며 거실로 갔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여보, 엄마 덕분에 많이 편하지? 지혜는 남편을 봤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전혀 편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나한테만.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응. 지혜는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 씨는 지혜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다. 내일 아침 일찍 또 출장 가야 해서 미안해. 괜찮아. 다음 주에 올게. 응. 민수 씨는 곧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젖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지혜는 절망스러웠어요. 배가 또 뭉쳤어요.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남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어요. 새벽 6시였죠. 여보, 다녀올게. 엄마한테 잘 부탁해. 응. 조심히 다녀와. 지혜는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또 일주일이구나. 침실로 돌아가 조금 더 자려고 누웠어요.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일어나. 지혜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민수 출근했으면 일어나야지. 뭐하러 자? 시어머니가 침실 문을 활짝 열고 서 있었어요. 죄송해요. 지금 일어날게요. 아침 준비해. 배고파. 시어머니는 돌아섰어요. 지혜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서 있었죠. 괜찮아. 괜찮아.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계란을 깨는데 껍질이 그릇에 들어갔어요. 아, 조심스럽게 껍질을 건졌어요. 밥을 퍼서 식탁에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이게 뭐야? 김치찌개가 이렇게 싱거워? 죄송해요. 다시 끓일게요. 에휴, 됐어. 매일 음식이 이 모양이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친정에서 뭐 배운 게 있어?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해요. 친정 엄마도 이렇게 못했나? 딸 교육을 이렇게 시켰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 집 대청소해. 구석구석 다. 네. 화장실도 제대로 닦고 침실도 청소하고 베란다도 쓸어. 알겠어요. 지혜는 청소 도구를 꺼냈어요. 오전 내내 청소를 했어요. 거실을 쓸고 침실을 쓸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허리를 숙일 때마다 배가 방해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배가 다리에 닿았죠. 숨이 가빴어요. 땀이 등을 타고 주르륵 흘렀어요. 화장실 변기를 닦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지혜는 벽에 기댔어요. 후,
후,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배를 만져봤어요. 딱딱했어요. 잠깐만 쉬자.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에서 뭐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는 벌떡 일어났어요. 청소 중이에요. 청소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문을 열고 나가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배 나왔다고 유세야? 움직여. 제대로 일해.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청소를 마치고 나니 정오가 넘었어요. 점심 뭐 해줄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칼국수? 네. 지혜는 또 주방에 섰어요. 밀가루 반죽을 하고 야채를 썰고 국물을 끓였어요. 손목이 아팠어요. 반죽을 밀대로 미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도 계속했어요. 칼국수를 완성해서 식탁에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면이 너무 두꺼워. 제대로 못 밀었네. 죄송해요. 에휴, 먹을만은 하네. 오후가 됐어요. 지혜는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무거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빨래 안 널어? 지혜는 눈을 떴어요. 지금 할게요. 민수가 벌어온 돈으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일은 이렇게밖에 못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비꼬듯 들렸어요. 지혜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공짜로?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널었어요. 빨래 바구니가 무거웠어요. 하나씩 집어 올려 널었어요. 팔이 아팠어요. 배가 자꾸 뭉쳤어요.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빨래를 다 널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야, 마트 다녀와.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우유랑 과일 떨어졌어. 사와. 시어머니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지금 가야 하나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왜? 못 가?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아니에요. 갈게요. 지혜는 카드를 받았어요. 마트에 갔어요. 걸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마트에서 우유와 과일을 샀어요. 계산을 하고 무거운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올랐어요. 후. 중간에 멈춰서 쉬었어요. 배를 만져봤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조금만. 집에 도착했어요.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TV를 보고 계셨죠. 지혜는 우유와 과일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소파에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녁 준비해야지. 지혜는 시계를 봤어요. 4시 반이었어요. 지금요? 준비하는데 시간 걸리잖아. 미리 해놔. 네. 또 주방에 섰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뭘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냉장고 문을 잡고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반찬들. 손이 떨려서 고등어를 뒤집다가 떨어뜨렸어요. 프라이팬 밖으로 떨어진 생선을 보며 지혜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생선을 주워서 다시 구웠어요. 저녁 식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앉았어요. 고등어를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짜?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거든요. 너 같은 게 애를 낳아서 잘 키우겠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애도 내가 키우면 이 꼴 날 거야. 음식도 제대로 못하는 엄마 밑에서. 지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울어? 사실을 말한 건데. 시어머니는 냉랭하게 웃었어요. 너 친정도 별거 아니잖아. 가난하게 살면서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만. 말씀하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사실이잖아. 너 같은 거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그만하세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웃었어요.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 죄송해요. 지혜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가까스로 잡았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배를 만져봤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아팠죠? 아,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배가 계속 뭉쳤어요. 쥐어짜는 것처럼요. 식은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젖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배가 계속 아팠거든요. 뒤척였어요. 누웠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누웠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침대로 왔어요. 새벽 3시가 됐어요. 배가 더 심하게 뭉쳤어요. 신음이 나왔어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혼자 갈 수 없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고 시어머니한테 말하기도 싫었어요. 조금만 참자. 지혜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지혜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었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침 준비해.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계란을 꺼내려는데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퍽! 계란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아! 지혜는 무릎을 꿇고 계란을 닦았어요. 노른자가 바닥에 흘렀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계란 노른자와 섞였죠.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왔어요.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계란을. 에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치워. 네. 지혜는 계란을 닦았어요.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핑 돌았어요.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야, 뭐해? 꾀병이야? 아니, 에요. 지혜는 간신히 일어섰어요.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밥을 퍼다가 바닥에 흘렸어요.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식탁에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앉았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뱉었어요. 이게 뭐야? 소금 덩어리야? 죄송해요. 너 오늘 왜 이래? 제정신이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어요. 울긴 왜 울어? 음식 못 만들어서 울어? 죄송해요. 에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먹을 것도 없네. 다시 해. 네. 지혜는 다시 국을 끓였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배가 계속 뭉쳤어요.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조금만 더. 하지만 그때였어요. 배가 갑자기 심하게 뭉치면서 따끔했어요. 지혜는 배를 감싸 안았어요. 그날 오전 10시였어요. 지혜는 주방에서 국을 다시 끓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배가 계속 뭉쳤죠.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아직도 안 됐어? 거의 다 됐어요. 지혜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국을 식탁에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앉아서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이번엔 괜찮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배가 또 심하게 뭉쳤어요. 지혜는 배를 감싸 안았어요. 뭐야? 왜 그래? 시어머니가 쳐다봤어요. 괜찮아요. 임신했다고 꾀병 부리지 마. 설거지해. 네. 지혜는 싱크대로 갔어요. 그릇을 씻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배가 계속 아팠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진수가 왜? 친구인가 봐요. 응, 지금 집에 있어. 왜? 시어머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오늘 점심 먹으러 와. 그래, 좋지. 지혜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또? 응, 우리 며느리가 음식 해줄 거야.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지혜를 봤어요. 오늘 진숙이 온대. 점심 준비해. 지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다시요? 왜? 못해?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아니, 뭘 준비할까요? 잡채랑 전이면 되겠지. 빨리 준비해. 1시간 후에 온대.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1시간? 다시 냉장고를 열었어요. 당면, 야채, 고기. 재료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배가 계속 아팠거든요. 당면을 삶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났죠. 야채를 썰었어요. 칼을 잡은 손이 떨려서 야채가 삐뚤빨뚤 잘렸어요. 고기를 볶았어요. 연기가 났어요. 콜록. 기침이 나왔어요. 눈물이 났죠. 30분이 지났어요.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전 반죽을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그때 배가 갑자기 심하게 뭉쳤어요. 지혜는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어요. 식은땀이 온몸에서 흘렀죠. 후.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배가 계속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지혜는 정신을 차리고 전을 뒤집었어요. 이미 한쪽이 까맣게 타 있었죠. 죄송해요. 에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해. 네. 지혜는 탄전을 버리고 다시 반죽을 부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반죽이 프라이팬 밖으로 흘렀어요. 간신히 전을 부쳤어요. 식탁에 잡채와 전을 차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 왔나 보다. 문 열어줘. 지혜는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중년 여성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머, 며느리?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손님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어서 와 앉아. 오랜만이야. 둘이 소파에 앉았어요. 지혜야, 차 내와. 시어머니가 명령했어요. 지혜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배가 또 뭉쳤어요. 아,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요. 참았어요. 차를 쟁반에 올려 거실로 가져갔어요. 점심 먹자. 지혜가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손님이 잡채를 한 젓가락 먹더니 말했어요. 어머, 맛있는데?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그렇게 맛있진 않아.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 지혜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혜야, 물 좀 더 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혜는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배가 갑자기 엄청나게 뭉쳤어요. 지혜는 배를 감싸 안고 그 자리에 멈췄어요. 야, 왜 그래?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지혜는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주방으로 비틀거리며 갔어요. 물을 따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컵을 놓치고 말았죠. 퍽!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아! 지혜는 무릎을 꿇고 깨진 컵을 주우려고 했어요. 그때 따끔한 느낌이 아래에서 올라왔어요. 지혜는 다리 사이를 만져봤어요. 손에 뭔가 묻었어요. 손을 봤어요.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 비었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물은?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핑 돌았거든요. 바닥에 쓰러졌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멈췄어요. 지혜를 본 거죠. 바닥에 쓰러진 지혜. 다리 사이로 번지는 피. 어머.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님이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나, 이거. 빨리 응급차 불러요. 손님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죠. 전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기 사람이 임산부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응급차가 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죠.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왔어요. 지혜를 들것에 옮겼어요. 산모입니까? 네. 임신 8달이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시어머니예요. 같이 가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따라갔어요. 응급차 아니었어요. 지혜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응급구조사가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혈압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5분입니다. 사이렌이 계속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손이 떨렸어요. 클로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들것이 빠르게 굴러갔어요. 임신 8달 산모, 질출혈 있음.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초음파 준비, 심박동 체크, 바쁘게 움직였어요. 지혜는 천장만 보였어요.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죠. 우리 아기.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웠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했어요. 태아 심박동 확인됩니다. 다행입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산모분, 들리세요? 네. 지혜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산모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칫하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과로한 흔적이 있어요. 그게 임산부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특히 만삭에는요.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의사 선생님, 산모분이 깨어나셨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가려는데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문 밖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혜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 시어머니는 벽에 기댔어요. 손이 떨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산모분 보호자시죠? 네. 산모분이 말씀하시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제가 봐도 산모분 상태가 과로하신 것 같더라고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혹시 무거운 일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삭산모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집안일도 최소한으로 하셔야 하고요. 간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까 오실 때 보니까 산모분 손에 화상 자국도 있고 손목도 퉁퉁 부어 있던데요. 혹시 산모분이 집에서 힘든 일 많이 하셨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 씨였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지혜가 병원에. 뭐라고요? 무슨 병원? 클로버 병원 응급실. 빨리 와.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30분 후 민수 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왔어요. 지혜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민수 씨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지혜를 봤어요. 여보, 민수 씨가 달려갔어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 무슨 소리야? 아기는? 네. 민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남편입니다. 산모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산모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스트레스요? 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과로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민수 씨는 눈이 커졌어요. 과로요? 만삭산모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자칫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했을 겁니다. 민수 씨는 지혜를 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지혜는 눈물만 흘렸어요. 민수 씨가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민수 씨 목소리가 낮았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의사 선생님이 지혜가 과로했대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나도. 시어머니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아, 남편분이시네요. 부인분 정말 힘드셨나 봐요. 네,
손에 화상 자국도 있고 손목도 퉁퉁 부었더라고요. 집안일 많이 하셨나 봐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민수 씨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민수야, 내 말 좀 들어봐. 지혜가 집안일을 했다고요? 민수 씨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그게 조금은 도와달라고. 조금이요? 민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산모분을 입원실로 옮기겠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집에서 산모분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만삭산모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혜가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민수 씨가 옆에 앉았어요. 여보, 이제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어? 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 미안할 거 없어. 말해줘. 시어머니가.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말했어요. 차가운 말투, 집안일 시키는 것, 음식 트집, 친구들 초대해서 시녀처럼 부린 것, 친정 욕한 것, 모욕적인 말들. 민수 씨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당신 힘들게 하기 싫었어. 여보. 민수 씨는 지혜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눈치를 못 챘어. 아니야. 엄마가. 정말 그랬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다녀올게. 복도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엄마. 민수 씨가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야. 왜 그러셨어요? 민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와주시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힘드셨으면 안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민수 씨가 소리쳤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우리 지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수야, 내 말 좀. 그만하세요. 민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생활비도 드렸잖아요. 200만 원이나요. 그건 도와주시라고 드린 돈이에요. 지혜 부리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안일도 요리도 청소도 다 지혜 보고 하셨어요? 그게 만삭인데요. 배가 8달이나 된 사람한테요. 민수 씨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친구들까지 불러서 지혜를 시녀처럼 부렸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친정 욕까지 하셨다면서요? 엄마, 이게 사람 할 짓이에요? 민수 씨는 주먹을 떨었어요. 지혜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 아기도 죽을 뻔했고요. 미안.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민수 씨는 차갑게 쳐다봤어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민수야,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당신 생활비 계좌로 돌려드릴게요. 민수 씨는 등을 돌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만하세요. 민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실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 기대서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혜는 입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출장을 취소하고 계속 옆에 있었죠. 여보,
물 마실래? 응. 민수 씨가 물을 따라 지혜에게 건넸어요. 지혜는 조금씩 마셨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응. 아기도 괜찮대. 다행이야. 민수 씨는 지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집에 더 자주 있었어야 했는데. 민수 씨는 자책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혜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병실에 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지혜야. 지혜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오셨어요? 그게 지혜 좀 보려고. 시어머니는 민수 씨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오지 말라고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줘. 시어머니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시어머니가 지혜를 봤어요. 하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지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다가가려고 했어요. 민수 씨가 막아섰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민수야. 용서요? 지혜가 죽을 뻔했는데요. 민수 씨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리 아기도 위험했어요. 그런데 용서하라고요?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변명했어요. 힘드셨다고요? 민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혜가 만삭인데 집안일을 다 시키고 친구들 불러서 부리고 모욕하고.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요?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직도 모르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어요. 나도 미안한 마음은 있어. 미안한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돌아가세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다신 지혜한테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그게 이미 생활비도 계좌로 돌려드렸어요. 민수 씨는 문을 열었어요. 가세요.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민수야. 가시라고요. 민수 씨 목소리가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지혜 옆으로 왔어요. 괜찮아, 여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뭐가? 나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야. 민수 씨는 지혜를 안아줬어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여보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지혜는 남편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틀 후 의사가 왔어요. 산모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지혜가 물었어요. 네. 아기도 건강하고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쉬셔야 해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출산까지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지혜는 퇴원했어요. 민수 씨가 지혜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천천히. 응.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깨끗했어요. 당신이 청소했어? 응. 여보가 편히 쉴 수 있게. 민수 씨는 웃었어요. 거실 소파에 새 쿠션도 놓여 있었어요. 이건 임산부용이래. 허리 받쳐주는 거. 고마워. 지혜는 눈물이 났어요.
민수 씨가 지혜를 소파에 앉혔어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당신도 일 가야 하잖아. 당분간 재택근무 신청했어. 여보 출산할 때까지 집에 있을 거야. 지혜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 한 달이 지났어요. 지혜는 집에서 편히 쉬었어요. 민수 씨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죠.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여보, 미역국 끓였어.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마워. 맛있을 거야.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여보, 아기 이름 생각해 봤어? 응. 뭐가 좋을까? 민지는 어때? 민수의 민, 지혜의 지. 좋다.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민지야, 우리 딸.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어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지혜가 배를 감싸 안고 일어났어요. 여보, 여보. 응? 왜?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진통이 와. 지금, 응. 민수 씨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준비해둔 출산 가방이었죠. 가자. 클로버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응급실이 아니라 산부인과였죠. 파이팅 여보. 민수 씨가 지혜 손을 꼭 잡았어요. 진통이 심해졌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몇 시간 후였어요.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딸이야. 우리 딸. 지혜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지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 꼬물거리는 작은 손. 민지야, 엄마야. 지혜는 아기를 꼭 안았어요. 민수 씨도 아기를 만져봤어요.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당신도. 세 식구가 함께였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민수 씨가 아기를 안고 지혜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응. 거실에 들어가니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예쁜 분홍색 이불도 깔려 있었죠. 당신이 준비했어? 응. 민지방. 지혜는 웃었어요. 민수 씨가 아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아기는 쿨쿨 잠들어 있었어요. 예쁘다. 그러게. 두 사람은 아기를 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민수 씨가 옆에 앉았어요. 생각하니? 응. 엄마 일. 지혜는 잠시 침묵했어요. 가끔 생각나. 미안해. 아니야. 이제 괜찮아. 지혜는 남편을 봤어요. 오히려 고마워. 뭐가? 그때 나를 믿어줘서,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야. 민수 씨는 지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아기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민지 깼나 보다. 지혜가 일어나려는데 민수 씨가 말했어요. 내가 볼게. 여보는 쉬어. 고마워. 민수 씨는 아기 방으로 갔어요. 민지야, 아빠 왔어.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서툴지만 다정했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하다. 몇 달이 지났어요. 지혜는 아기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죠.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어요. 민지야, 예쁘지? 아기는 눈을 반짝이며
하늘을 봤어요. 지혜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날씨 좋더라. 민지는 잠들었어. 민수 씨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왔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 고마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행복한 저녁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여보, 응? 행복해? 지혜는 웃었어요.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민수 씨는 지혜를 안아줬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지혜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자신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렇게 김지혜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임신은 축복이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산모는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